2009년 베를린 세계 선수권대회 100m에서 9초 58을 기록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9초 6의 벽을 넘어선 우사인 볼트는 200m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등극했었죠. 볼트의 기록이 워낙 빨랐기에 1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볼트의 기록 근처까지 가는 선수들조차 찾아보기 힘든데요. 하지만 지난 2020년 볼트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무언가가 등장할 뻔했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새로운 스파이크였습니다. 2020년 2월 나이키는 다가오는 도쿄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육상 경기용 신발 4가지를 공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단거리 스파이크 나이키 에어줌 바이퍼 플라이였죠. 혁신적인 기술로 탄생한 바이퍼 플라이는 그 등장만으로도 육상계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고 결국 예정대로 출시도 못했는데요. 왜 바이퍼 플라이는 출시도 되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2018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8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마라톤 역사를 뒤흔들 신발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나이키 베이퍼 플라이 4%입니다. 나이키는 가볍고 쿠션감이 뛰어난 페백스 폼으로 이루어진 미드솔에 탄소 섬유판을 넣어 반발력을 향상시킨 베이퍼 플라이를 제작했죠. 그리고 나이키는 베이퍼 플라이가 러닝 이코노미를 최대 4.2%까지 증가시켜 3.4% 스피드 향상을 가져온다는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베이퍼 플라이 4%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라토너로 불리는 엘리우드 킵초게는 베이퍼 플라이를 신고 베를린 마라톤에서 대회 신기록이자 세계 신기록인 2시간 1분 39초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은 기존 세계 기록보다 1분 18초가 더 빠른 기록이자 1967년 이후 가장 큰 차이로 세계 기록을 경신한 기록이었죠. 그리고 케냐 마라톤 선수 브리지드 코스게이는 베이퍼 플라이를 신고 2019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2시간 14분 04초를 기록해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는데요. 이 기록은 자신의 최고 기록을 4분 이상 단축한 기록이자 기존 세계 기록보다 1분 21초 더 빠른 기록이었죠. 베이퍼 플라이를 신고 뛴 2명의 선수가 각각 1분 18초, 1분 21초의 큰 차이로 세계 기록을 경신한 거죠. 베이퍼 플라이의 뛰어난 성능이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들을 통해 입증되자 마라톤에서는 그야말로 베이퍼 플라이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단적인 예로 2019년 세계 6대 마라톤 대회에서 순위권에 든 남녀 선수 36명 가운데 31명이 베이퍼 플라이를 신었을 정도였죠. 베이퍼 플라이가 압도적인 성능으로 마라톤 시장을 점령하자 자연스럽게 기술 도핑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다 나이키는 베이퍼 플라이보다 미드솔이 두껍고 탄소 섬유판을 3개나 넣은 알파 플라이 프로토타입까지 제작하며 기존의 베이퍼 플라이보다 더 성능이 좋은 신발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2020년 1월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칼을 빼들었고 미드솔의 두께와 탄소 섬유판의 개수를 제한하는 새로운 마라톤 대회 신발 규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나이키는 에어존 바이퍼 플라이를 포함한 새로운 육상 경기용 신발 4가지를 공개한 건데요. 비록 새로운 규정으로 제한받기는 했지만 이미 마라토나 시장을 점령한 나이키는 또 한 번 혁신적인 기술로 단거리 육상화 시장 점령에 나선 거죠. 바이퍼 플라이는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탄생한 포밀 그리고 베이퍼 플라이와 같이 반발력이 뛰어난 탄소 섬유판이 들어갔으며 특히 신발 앞부분에 뛰어난 쿠셔닝을 제공하는 에어줌 포즈를 달아 큰 변화를 주었는데요. 에어줌은 선수들이 발을 디딜 때마다 충격을 완화시키고 빠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 에너지를 돌려주는 일종의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이키는 에어줌이 선수들의 전체적인 스피드를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감속을 최소화시켜 후반 20m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죠. 사람들은 베이퍼 플라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로 제작된 신발이 선수들의 기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경험했기에 바이퍼 플라이는 출시되기도 전부터 큰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100m의 경우 100분의 1초, 심지어 1000분의 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나이키가 바이퍼 플라이 자체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기록 단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만약 베이퍼 플라이와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면 바이퍼 플라이는 기존 육상화에 비해 3에서 4% 빠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당시 현역 선수 중 가장 빠른 기록은 크리스티안 콜먼이 기록한 9초 76으로 이게 3% 빨라진다면 우사인 볼트의 기록보다 더 빠른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가능은 하다는 거죠. 실제로 바이퍼 플라이가 공개되었을 때 볼트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화제가 되었고요. 하지만 어제까지는 분명히 볼트보다 느렸던 선수가 다음날 더 좋은 신발을 신어서 볼트보다 빨라진다? 그럼 이걸 혁신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선수들의 기량을 뛰어넘는 불공정한 기술 도핑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국제육상경기연맹은 2020년 7월 새로운 육상화 규정을 발표하며 바이퍼 플라이를 규정에 벗어난 스파이크로 지정했고 결국 나이키 에어존 바이퍼 플라이는 출시도 되지 못한 스파이크로 남게 됩니다. 보다 공정한 조건에서 선수들의 기량을 경쟁하는 스포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볼트는 기존 상식에 벗어난 새로운 스파이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에게 공정하지 못하고 웃긴 일이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 점은
수많은 스포츠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했다는 점이죠. 베이퍼플라이와 알파플라이의 등장 덕분에 마라톤에서는 인간의 한계로 여겨지는 2시간 돌파에 가까워졌고, 분명 현대의 스파이크는 맨발보다, 그리고 1900년대의 스파이크보다 기능이 뛰어난 건 사실이죠. 어디까지를 혁신에 의한 발전으로 봐야 할지, 어디까지를 공정함을 벗어난 기술 도핑으로 봐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